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에코프로 어제도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상당히 좀 강한 매도세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오늘도 또 저점을 낮추면서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탈이 되고 나서 단기간에 엄청난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 시세가 끝난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현재 눌림 역시 매수의 마인드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추가 하락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노려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아래에 이 파란 밴드가 있기 때문에 이 하단 가격과 더 싸게 살 자리를 한 번 더 주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원래 이 주가라는 게 이 전환의 직전에서는 마지막 이 리테스트라는 거를 해줍니다. 리테스트. 즉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저점을 한번 형성해 주고 그리고 상승 전환을 한다는 거죠. 네, 보신 대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파란 밴드에서도 우리는 매수지 매도가 아니다. 자, 왜 제가 이 하락에서도 지금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 에코프로의 방향은 도대체 언제 나와주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계속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서 제가 이 에코프로는 이 9만원 라인에서부터 매수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특히 이 노란 밴드에 이제 터치를 할 때마다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격대가 이제 이때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일관성 있게 매수에 대한 이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이 조정 역시도 저는 그냥 단순한 박스권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수급이 좀 꼬였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형태로 변형은 됐지만 결국 갈로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예전이랑 상당히 분위기가 흡사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난 이 12월 달에 다들 기억하시죠? 이때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상당히 양극화가 심했던 시장이었어요. 코스피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완전히 소외가 됐었죠. 보시면은 요 국면이 되겠네요. 그죠? 12월 달이니까. 물론 코스닥이 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때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긴 하는데 코스피와 괴리율이 상당했다. 오히려 현재는 그때보다 지금 더 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를 우리가 좀 잘 복기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한 건 아니라 점진적 상승을 했다고. 자, 그리고 현재 구간도 하락이 아니라 점진적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에도 보시면은 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죠? 11월, 12월 달에. 그때 이 에코프로 어땠습니까? 12월 달에 계속 빠졌어요. 이렇게. 계속 질질질 샜다 이거죠. 하지만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는, 남들 다 던질 때 계속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 이때잖아요. 그죠? 4개월 전에 차트 요거 양봉 나오고 이 눌릴 때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대시세를 만들어냈죠. 자, 제가 왜 그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매수를 외쳤냐면은 오늘 드린 말씀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절대 한쪽만 가진 않아요. 어느 한쪽에서 이제 과열이 발생이 되면, 과열이죠. 세력들은 반드시 이 반대쪽을 또 끌어올려주면서 하나의 수평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도 1월 달에 이 코스닥이, 소외받던 코스닥이 결국은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등락은 엄청 커 보여도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우상향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그냥 박스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박스권. 등락이 엄청 큰 박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방향성이 딱 두 가지가 있다.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눌림을 만들면서 이제 상승을 하던가, 아니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직전에 눌림목을 한번 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하던가. 지금은 후자, 즉 눌림이 발생하는 그 과정이죠. 근데 이게 지수가 꺾이는 게 아니라 그냥 최근에 이제 상승이 적진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정.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정확하게 지금 코스닥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 또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매수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관점이. 자,
에코프로도 당연히 시총 1위 종목이기 때문에 뭐 오늘 뺏기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수가 흔들리니까 같이 좀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트가 깨졌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박스권에 있고 에코프로 역시도 제 눈에는 여전히 매수의 기회로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지금 다음 흐름을 주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추이를 보시면은 최근에 외인들의 움직임이 코스피는 지금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까? 코스닥은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횡보하는 구간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도 결국 돌파를 만든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제 업종 순환매가 발생합니다. 이 앞에 상승을 이끌었었던 종목들이 다시 치고 갈 때 다시 한번 순환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장 보면은 뭐가 강했습니까? 부품주들 엄청 강했죠. 그죠? 안 보이는데 뭐 테스, 뭐 제주반도체, 그죠? 뭐 이오테크닉스 부품주들 강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가 올라옵니까? 자, 로봇주들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뭐 현대모백스, 뭐 로보티즈, 뭐 로보티즈도 고점 갱신하고 뭐 고용도 오르고요. 자, 코스닥의 이 앞에 상승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건데 이렇게 로봇 돌고 반도체 부품주 돌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갔습니까? 네, 결국은 이 2차 전지가 움직여줬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번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찍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게 현재 지금도 이 상승이 나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물론 완벽한 돌파가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이 가두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몸으로 좀 덜 와닿을 수는 있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더 과열과 시세는 돌파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때도 횡보를 하다가 마지막에 흔들고 나서 보이시죠? 이때 마지막에 흔들 때 똑같이 맥점 밴드에 터치를 하더니 그러면서 돌파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1월 21일 뭐 이럴 때인데 그때 지수가 돌파할 때 그때 이제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폭등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는 에코프로에 대한 시세를 의심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략이. 제가 에코프로를 그래서 이 박스 안에서도 하단에서 1차 매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수익도 났지만 우리가 노리는 거는 단타가 아니라 항상 추세를 노리죠. 그러니까 추세 추종 거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파동까지도 우리가 끌고 오고 있는 건데 또 우리는 그냥 이 좋은 가격을 주면 적재적소에 매집만 잘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자 보시면 제가 이 파란 밴드까지에 대한 하락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거기 이제 매수에 대한 자리다 어차피. 그러니까 노란 밴드에서 우리가 1차를 샀으면 그죠? 파란 밴드는 뭐라고요? 네, 2차 매수를 하는 자리다. 그게 온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현재 하락을 우리가 예상을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전략을 일관적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코프로는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여전히 차트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흐름을 보니까 딱 한 종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뭐 이 종목 역시 2차 전지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그때 이제 중동 악재로 엄청난 급락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2차 전지 쪽에서 이 포스코 홀딩스만 안 가고 너무 약세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밴드에서 계속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끝난 주식 가지고 뭐 하냐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 네. 그 결과가 이 현재 상승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에코프로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드렸던 게 삼성 SDI죠. 이 밴드에 왔을 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72만 원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확히 예측을 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기가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차하고 스남에 나면서 로봇주들 또 엄청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올라가면은 또 무슨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자, 이 1월 달에 상승 왜 올랐어요? 로봇주들 폭등하면서 로봇에 쓸 배터리 이야기 나왔잖아요, 배터리. 자, 그때와 현재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또 누구는 수익이 나고 또 누구는 손실이 결국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명확한 기준과 방향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맥점 차트 로직을 그대로
제가 넣어서 월 4회에만 좀 제한적으로 매집을 되게끔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로직을 돌리고 있는데, 자, 보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파란 화살표는 제가 매수를, 그러니까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밴드에 오면은 자동적으로 매수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대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거에도 밴드에서 매집을 해서 시세가 확산이 되면서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지금 역시 다시 제가 기다리는 거는 확산이에요, 확산.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매집 기간이라는 거죠. 지금 이 로직을 7개월째 돌리고 있는데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 자, 거래 목록도 한번 보자고요. 네, 결과값입니다, 결과값. 4회로 제한해 둔 거는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매매 횟수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 거래 목록도 보면 최초 매수한 물량들은 전부 이제 익절 처리가 완료가 됐고, 최근에 저도 매집한 물량들은 현재 손실이 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이 에코프로 상당히 좋은 매집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다리는 건 다시 한번 이 확산에 대한 과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어느 구간에서 이 에코프로 매집을 해야 되는지 대응이 좀 어려우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매집 신호가 뜰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하거나 매수를 할 때, 그리고 확산이 나와서 매도를 할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이 에코프로를 앞에서도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왜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그리고 왜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 많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대와 2번의 상승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